최근 논란인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광모 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에 입사 후 건강 문제로 2년차에 퇴직하면서 산업재해 보상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억 원. 까마득한 액수이기에 체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1인당 GDP의 142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성수동 트리마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도곡 타워팰리스 등 한국의 내로라 하는 초호화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 박치기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명목은 산업재해. 곽 씨는 도대체 어떤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길래 암 환자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산재 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명과 어지럼증. 평범한 사무직 노동자가 이명과 어지럼증이라는 증상만으로 50억 원의 산재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첫째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입니다.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산재지정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소견서, 그리고 유발된 증상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승인의 과정이 세부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 금액을 받기 어렵고,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령 산재 신청 절차를 통해 산재 인정을 받았어도 보험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억 원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일당 약 22만 원, 보험 지급을 통한 최대 배상 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곽 씨가 받은 돈의 하루치는 약 385만 원, 월급으로 1억 5,550만 원, 연봉으로는 14억 원입니다. 이는 삼성 임원의 평균 연봉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화천대유사에서 월급 200에서 300만 원을 수령받던 대리직 곽 씨는 이 회사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사측과의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산재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을 요구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앞서 말했던 병원의 소견서,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등등 산재 사실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측의 귀책 사유가 요구됩니다. 곽 씨가 일했던 신도시 사무실의 환경은 이명과 어지럼증 유발 조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의 책임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곽 씨에게 엄청난 물리적, 정신적 가해가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산재 승인 절차 없이 거액의 위로금을 받을 정도의 대우를 받은 곽 씨가 누렸을 지위를 떠올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측이 산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지만 이 법마저도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여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곽상도 의원. 그런 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 측 관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중대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청년들이 죽어나갈 동안 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더니 자기 자식은 소중했던 걸까요? 곽 씨와 반대로 정말 가혹한 노동조건 아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곽 씨와 같은 특권을 누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곽 씨 이후 곽 씨의 퇴직금만큼의 보상을 받을 노동자가 있을까요? 곽 씨 논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27일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벽 청소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노동자가 매달려 있던 밧줄이 마모돼 끊어져 발생한 추락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보조 밧줄을 사용하지 않은 회사의 안전관리 미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며 회사의 귀책 사유가 분명한 이 죽음에서 아내와 한 명의 자녀를 둔 이 노동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곽 씨가 받은 50억 원에 얼마나 가까울까요? 지난 2019년 산재 사망자의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 1억 700만 원, 실제로는 그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액을 받은 산재 사망자의 유족들이 허다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마저도 노동자가 입은 부상, 재해의 경중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본의 소나기 속에서 목숨값의 가볍고 무거움은 정규직 비정규직 도식에 의한 고용 형태로, 거대 토건업체의 뒤를 봐주는 부모의 지위로, 결국은 계급의 높낮이로 결정되게 됩니다. 곽 씨가 받은 퇴직금에 대한 해명에 산업재해를 갖다 붙이는 것은 산업재해로 고통받거나 혹은 세상을 떠난 셀 수 없는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걸까요? 지금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받는 1억 700만 원도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딸을 위해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라진 작은 생명의 죽음을 인정받기 위해 모인 반올림.
반올림은 11년에 걸친 기나긴 싸움 끝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평택항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고 이선호 노동자의 아버지,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은균 노동자의 어머니, 모두가 30대 초반의 곽 씨보다도 한참 어린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족 노조가 아닌 진짜 귀족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게를 수저로 구분하지 않고 회사의 이윤에 견주어도 터무니없이 낮은 배상금으로 묵살하는 대신 산업재해로 죽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무겁게 여김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노동자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노력하게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곽씨 같은 귀족이 아니라 열악한 곳의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으로 50억 원을 받는다면 사람 귀한 줄 알지 않을까요? 오늘도 출근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분들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스튜디오 R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투쟁에 함께합니다.